우리가 이 함수에서 나오는 비율 관계들을 할 건데, 이 함수에서 나오는 비율 관계의 첫 번째는 2차 함수부터 차분히 해볼게요. 첫 번째, 2차 함수가 있어. 2차 함수는 가장 큰 특징이 축에 대해 대칭적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선을 그었을 때 이 b가 항상 1대 1의 b가 성립합니다 라는 거거든. 이것을 조금 이렇게 적을게요. 1대 2의 b라고 할게요. 얘를 루트 4라고 할 수도 있나? 그래요? 이렇게 적을게. 그 다음에 3차 함수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b가 있는데 3차 함수에 대한 b는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그려져요. 3차 함수는 아까 침에 뭐라고 했냐면 도함수가 2차 함수니까 2차 함수가 축에 대해 대칭적이다 라고 얘기했잖냐. 그래요? 그러니까 도함수가 2차 함수니까 이놈의 축에 대해 대칭적입니다 라는 거가 돼서 이 점을 기준적으로 점대칭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이게 이제 극대가 생기고 극소가 생기는 경우가 생겼어. 대칭인 점을 지나는 이 선에 대해서 어떤 비율 관계가 성립하는 거냐면 1대 루트 3의 b가 성립해요. 나름대로의 규칙성이 있나? 그래요? 1대 루트 2가 되겠어? 그래요. 4차 함수에 대해서는 대칭성이 있는 경우가 있어. x축과 이 어떤 이 대칭이 되는 지점과 만나면서 이게 이제 정확히 대칭인 형태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라는 거잖냐? 짝수차만 줄 수 있으니까. 그렇지?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극소가 되는 지점의 b가 1대 루트 2가 되겠습니다라는 게 돼요. 오케이? 얘 어떻게 증명하냐면 증명이 굉장히 쉬워. 증명이 일단 이거의 증명은 안 해도 돼. 그지? 너희들이 이미 알고 있는 거. 요거는 증명을 한번 해봐야겠네. 이거는 증명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fx라는 식이 이거를 x축이라고 놓고 얘가 루트 3알파라고 놓으면 대칭적이니까 마이너스 루트 3알파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 0이라고 놓을게요. 그래요? 그러면 이 식을 적어봤더니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알파의 제곱 x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라고 전개가 되는데 당연히 미분을 해요. 미분을 했더니 3x의 제곱 마이너스 3알파의 제곱. 왜? x가 맞네요. x가 됩니다. 라는 게 돼서 얘가 인수분해 되기를 3의 x 플러스 알파 x 마이너스 알파잖냐? 그래요? x축과 이 도함수가 x축과 만나는 점이 알파랑 마이너스 알파니까 1대 루트 3의 b가 성립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이 이것을 증명할 수 있겠다라는 느낌이 딱 오지? 왔어? 미분 열심히 해서 증명해 보면 돼요. 오케이? 이게 이제 루트 2 알파라고 놓고 증명하면 되겠지? 그래요? 이게 이제 이 2차, 3차, 4차에 대한 비율 관계고 그 다음 3차 함수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비율 관계가 있는데 두 번째는 이거에 대해서 합시다. 접선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접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접선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냐면 차함수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어야 돼요. 두 함수를 빼서 새로운 함수를 만들겠습니다 라는 거거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2차 함수가 있어. 2차 함수가 이 가장 먼저 배우는 접선이 뭐냐면 이거예요. x축과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를 배웠거든. 그래요? 그러면은 이 점을 a라고 놓으면 최고차 함계수가 1이면 이 함수를 y는 x-a의 제곱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요? 그렇게 표현을 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떤 경우를 생각하려고 그러냐면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 이 다른 두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그려줄 수 있습니다. 라는 게 돼요. 이렇게 이제 접선의 방정식을 그려줄 수 있어. 이 점에서도 그려줄 수 있고 이 점에서도 그려줄 수 있거든. 근데 각각을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거야. 그러니까 얘가 이제 뭐 a라는 점이 되고 이 점이 b라는 점이 되는데 이 함수를 그냥 x의 제곱이라고 그냥 쓸게요. 오케이? 각각의 차함수를 생각할 건데 1번이랑 2차 함수를 뺀 차함수를 생각해 봤더니 얘를 연결해서 차함수를 생각해 봤더니 만나는 점에 대해서 0이 되는 거잖냐. 그러면 이게 이제 폭이 똑같은 이러한 2차 함수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거든. 이렇게 된단 말이다. 그래요?
그리고 이 2번이랑 이 x의 제곱에서 2번을 뺀 형태를 생각해 봤더니 얘도 어떤 형태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냐면 이 폭이 똑같은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특징이 나오는데 이 폭이 똑같잖냐. 폭이 똑같아. 그러면 이 만나는 점 있잖냐. 얘가 이 똑같은 거리로 떨어진 지점 있잖아. 이 지점에서 접선의 거리가 똑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이 지점 있잖아. 이 지점은 A, B의 한 가운데 지점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 지점이 한 가운데 지점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고 나름대로의 넓이비나 길이비의 특징을 갖습니다 라는 건데 이거는 넓이에서 다시금 얘기할게요. 오케이? 넓이에서 다시금 얘기할게. 오케이? 근데 이제 아무튼 접선을 그었을 때 만나는 이 교점이 있잖냐. 얘가 A, B의 중점이 됩니다 라는 것은 기억하세요. 오케이? 이거는 거기에 나오잖아. 공수학상에서 등장해요. 그래서 넓이 B도 외워놓으면 편한데 3대 4대 6이라는 B가 있거든? 근데 아무튼 그런 게 있더라 라는 거 나중에 얘기할게요. 근데 이제 우리가 무언가를 해주고 싶은 거냐면 이런 거를 해주고 싶은 거야. 3차 함수에 대해서도 접선이 있겠지 않냐. 그래요? 그 접선에 대해서 특징이 굉장히 많더라라는 거거든? 그래서 나 떨어지는데. 아니야. 아니야. 지금 졸려. 내 얼굴만 보면 졸려. 학교 갔다 와가지고. 저희도 갔다 와가지고. 너희는 온라인 클래스였잖아. 너 왜 그거 말 안 했어? 온라인 클래스? 말했었어? 근데 내가 안 들었어? 네. 그리고 애초에 안 믿으셨잖아요. 내가 안 믿었어? 하는데요? 거짓말 치지 마. 이랬잖아요. 미안. 내가 거짓말 치지 마라 그래서 계속? 난 기억이 안 나. 무의식적으로 거짓말 치지 마 그랬나? 졸업식이니까 가겠지. 졸업 축하해. 미리 졸업 축하해요. 알겠지? 잘 맛있는 거 먹어요. 그날 맛있는 거 먹으면 안 돼. 그러면 너희 그날 못 먹어. 그 마지막 날 우리 먹기로 했잖아. 한번 더 먹어요. 27일 날. 너무 멀리 먹어요. 2월 27일 날 내가 확실히 맛있는 거 사줄게. 예, 약속할게. 너희들이 먹고 싶은 거 그냥 다 시켜줄게요. 학원 파티를 하자, 아주. 이것만 지켜줘. 우리가 시켰는데 짬 처리가 가능한 건. 그러면 오마카세를 가자. 알겠지? 가서 먹는 건 조금 그래. 그거는 엄마한테 사달라 그래. 개인적으로 부담되니까. 알겠지? 내가 피자, 치킨, 통닭 똑같은 거냐? 치킨, 떡볶이. 잠깐만, 이거 녹음 중이지? 하자. 깜빡하고 있었네, 이게 녹음 중인 거. 나중에 TV에 올라온다. 아무튼 그래요. 봅시다. 우리가 이제 3차 함수에 대한 접선을 생각해 볼 건데 방금 2차 함수에 대해 접선을 했거든. 그러면 이제 이것에 대한 넓이도 나중에 얘기를 할게. 지금부터 얘기할까? 살짝 얘기해 놓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보자. 이게 이제 2차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접선이 이렇게 뚝 있고 접선이 이렇게 뚝 있어요. 그럼 만나는 교점이 있지 않냐?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거든. 왜 그런지는 이건 안 할게. 넓이를 아직 안 배워서 그냥 근갑다 하고 그러세요. 뭐 어쩔 것이야. 근갑다 해 그냥. 이게 이제 중점에 대해서 삼각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건데 이놈의 넓이비가 3대 1대 2가 돼요. 오케이? 이 비가 성립합니다 라는 건데 왜냐고 묻지 마. 그냥 돼요. 오케이? 그냥 돼. 그러면은 이 삼각형하고 이 부분에 대한 넓이가 3대 4. 전체 넓이가 6. 3대 4대 6 이렇게 외우기도 하는데 3, 1, 2 이렇게 외워도 돼요. 왜냐면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이 이게 중점이거든. 얘가 중점이야. 그래서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한 설명도 좀 접선의 방정식 그려서 하는 설명도 좀 필요한데 아무튼 그런 줄 알아.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러한 비가 성립합니다 라는 것을 알았어. 이것까지는 가능하겠네. 아직 미분 파트니까. 방금 전에 접선 얘기를 했잖냐. 중점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건 얘기해 봐야겠네. 우리가 이러한 이제 2차 함수가 있어요. 이러한 2차 함수가 있는데
너희들이 이제 어떠한 점에서든 접선을 그어요. 접선을 그어. 얘가 이제 a, a의 제곱에서 접선을 긋잖냐? 그럼 이 점의 좌표는 그냥 마이너스 a의 제곱이 돼요. 어찌됐든 이 개수가 뭐가 되든 이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우면 이거의 부호가 정반대 부호가 나오겠습니다. 라는 거거든. 이게 이제 2차 곡선에서 포물선에 대한 성질이에요. 기하에서 배워요. 오케이? 근데 이러한 특징은 있어. 아무 여기서 접선을 그었을 때 이놈의 이 y값의 부호하고 정반대의 부호가 생기겠습니다. 라는 거지. 근데 원점을 지나는 곡선에서만 사용이 되죠. 원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곡선에서는 쓰죠. 그렇지. 이 축에 대해서 정확히 대칭인 형태가 나오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아, 네. 축에 대해서. 축의 이 만나는 꼭지점에 대해서 대칭인 지점에서 만나겠습니다. 라는 거거든. 너희들이 접선의 방정식을 세워보면 당연하게 증명할 수 있어요. y절편이 마이너스 a 제곱이 나올 거거든. 오케이? 그러니까 이 고등수 하 배울 때도 좀 느낌이 오지. 고등수 하를 널 배웠어. 근데 거기에서 접선 가끔 등장하잖냐. 차이있어요? 하 있어. 무리함수. 그 포물선의 역함수잖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무리함수 있잖냐. 그러면은 이 x의 값이 뭐 2에서 접선의 방식 그냥 그었어. 그럼 얘가 만나는 점이 그냥 마이너스 2입니다. 라는 게 돼요. 이거거든. 오케이? 이게 실제로 접선의 방정식을 증명해보면 증명이 가능합니다. 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 아무튼 이런 게 있고 3차 함수 해봅시다. 3차 함수는 너희들이 나름대로 식을 쓸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은 알아. 그지? 어떤 식이 있었냐면 이런 거. 식을 딱 봤어. x-a의 제곱 x-b야. a가 b보다 작다라고 그냥 조건을 그냥 줄게요. 그럼 이 그래프는 어떻게 됩니다. 라는 거냐면 a에서 접하고 b에서 지나치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거든. 그래서 이러한 접선이 등장했잖냐. 오케이? 이러한 접선이 등장했을 때 비율관계가 성립합니다. 라는 거거든. 비율관계가 성립해요. 이거 여기서 어떤 비율관계가 성립하냐면 얘가 변곡점도 있을 건데 이게 극대값이 있겠지. 어떤 비율이 성립합니다. 라는 건 알아. 이 극대랑 극소가 되는 이 변곡점을 기준으로 정확히 대칭적이니까 1대1입니다. 라는 것을 알지. 그래요. 그래서 1대1대1의 비가 성립합니다. 라는 거거든. 이게 1대1대1의 비가 성립한다. 라는 거야. 1대1대1의 비가 성립합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이거를 증명할 때도 당연히 어떻게 증명해 주면 되는 거냐면 이렇게 증명하면 돼. 식을 애초부터 이게 0이라 놔둬. 3알파라고 놓을 수 있잖냐? 이 친구가 하품하면 친구가 자네. 보자. 이거 이제 식 세우면 한 번쯤은 나무 위키만 다 있어요. 뭐라고? 아니, 그런 거 선생님 성감 나무 위키만 고 자꾸 찾아보세요. 그런 거. 어제는 나무 위키에 다 있어요. 플러스 x의 제곱. 얘가 되면 얘가 뭐가 되냐면 얘가 2 최고차항 계수가 2냐? 3의 x 마이너스 2알파가 됩니다. 라는 게 될 거거든. 네. 그러면 이 극소가 되는 점이 2알파가 됩니다. 라는 게 보여요. 오케이? 변곡점이 되는 점은 당연히 알파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겠어요. 네. 오케이? 접선에 대해서 이게 성립해. 그러면 어떤 경우에 대해서 성립합니다. 라는 거냐면 3차 함수의 일반적인 접선을 그릴게요. 이 접선의 방정식을 세워가지고 접선을 구했어요. 근데 이 차함수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거잖냐. 우리가 이 차함수를 생각해 봤더니 이 지점에서 이 지점을 뺐단 말이다. 그러면 x축을 기준으로 똑같은 그래프가 그려졌습니다. 라는 거거든. 이 그래프가 그대로 내려와서 그려졌습니다. 라는 거거든. 그때 이제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이잖아. 이 0이 되는 지점. 얘는 언제가 되는 거냐면 기울기가 똑같아지는 지점이 돼요. 이 기울기가 서로 같아지는 지점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왜? 그만큼을 빼서 그대로 내려오는 거잖냐? 그래요? 그래서 기울기가 똑같아지는 지점이 있을 건데 그 지점이 있을 거야. 그리고 변곡점이 있어요. 변곡점은 두 번을 미분하는 건데 그 지점은 바뀌지 않아. 아무튼 그 얘기하지 않을게요. 아무튼 변곡점은 바뀌지 않아. 오케이? 한번 미분해도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이 비율 관계가 1대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주어진 이 직선 있잖냐? 이 직선과
평행한 직선이 여기에 그어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평행한 직선이 그어져서 이 만나는 점에 대해서 1대 1대 1의 비가 성립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 지점을 기준점으로도 똑같이 1대 1대 1이 성립합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넓이에 대한 얘기를 할게. 그거 아니에요? 그 차. 넓이에 대한 얘기를 그러면 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적분을 이미 다 알지 않냐? 그럼 넓이까지 그냥 할게요. 넓이까지 그냥 할게. 모르는데요. 적분 몰라? 뭐냐면 우리가 이 네 번째던가? 2차 함수에 대해서 알파, 베타에 대한 이 넓이를 구해주겠습니다. 라는 거거든. 이 넓이는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그냥 이걸 적분해보자. A의 x-알파, x-베타에 대한 적분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적분하냐면 이거 좀 기억해. 뭐? 얘를 x-알파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로 바꿔요. 그럼 이 식이 최고차항계수 a는 밖으로 나온 상태에서 알파부터 베타까지 x-알파의 제곱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x-알파라고 쓸 수 있거든? 그래요? 이렇게 써지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것에 대한 적분은 가능하잖냐? 이에 대한 적분은 a가 있는 상태에서 3분의 1의 x-알파의 세제곱 플러스 2분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x-알파의 제곱에 알파부터 베타까지예요. 그래서 이 계산이 쉬운 게 알파를 집어넣으면 0이 되고 0이 돼서 베타만 집어넣으면 됩니다. 라는 거예요. 베타를 집어넣어서 정리해봤더니 마이너스 6분의 a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 됩니다. 라는 거거든. 이 공식을 이제부터 외울 거예요. 이 친구 순서대로 자네. 아, 자진 않았다. 오케이. 억울한 표정 봤어. 잤다. 준비 중이다. 아, 저 안 잤잖아요. 준비 중. 지금 준비 중이잖아. 준비 중. 뭘 보고 준비 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 눈빛만 보면 나와. 나 졸려요, 이렇게. 근데 저거는 절대값이 없어요. A에. 아, 넓이를 구한다라는 얘기가 되면 적분한다라는 거는 마이너스 6분의 a거든? A는 그냥 정적. 오케이? 근데 여기에서 이 넓이를 구해주겠다라는 거야. 넓이를 구해주겠다라는 게 돼버리면 6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이 적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우리가 3차 함수의 도함수가 2차 함수야. 그러면은 2차 함수를 기준으로 그래프를 그려주겠습니다. 라는 게 될 거야. 그래서 여기다 그리지 말자. 여기다. 약간 번외의 느낌이니까. 얘가 이제 y는 f 프라임 x예요. 얘의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얘가 증가, 감소, 증가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고 이 점하고 이 점의 차이 있잖냐. 이 점하고 이 점의 차이. 얘가 알파고 베타면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f 프라임 x dx를 구해봤더니 이것을 적분한 거니까 f 베타 마이너스 f 알파가 되거든? 이 값하고 이 값의 차이예요. 이것을 적분한 거네. 그래요? 그럼 이 넓이가 감소한 정도가 됩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봐봐. 이 차이니까 감소한 이 넓이가 적분한 게 이 넓이가 감소한 정도가 돼요. 이미 생각보다 중요해. 정도. 글씨가 좀 이상해도 정도야? 감소한 정도가 됩니다. 라는 거, 이 넓이가 감소한 정도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 넓이 자체가 이 극대랑 극소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지. 그럼 잘 봐봐. fx에 대한 식은 보내니까 이거 잘 이렇게 쪼개놓자. fx에 대한 식은 y는 fx에 대한 식은 ax의 세제곱 플러스 어떤 식이거든? 그럼 얘는
3a x의 제곱 플러스 어떤 식이야? 그럼 넓이를 구하면 6분의 절대값 3a잖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돼요. 그냥 상으로 나누면 되겠네요. 그렇지. 그래서 이 감소한 정도는 2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돼요. 오케이? 알겠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공식을 기억해 놓는 것은 나쁘지 않아. 감소한 정도를 지금 이걸로 증명해 본 거 봤지? 너희 자꾸 이거 까먹는데 까먹지 마. 알겠지? 넓이 자체가 감소한 정도가 되고 이 플러스 된 정도가 증가한 정도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여기서 재밌는 사실이 나오는데 봐봐. 이거는 이제 내가 그냥 안 적을게. 이 넓이랑 이 넓이까지 해서 같아지는 넓이가 생기거든? 그러면 이 b가 반드시 존재해요. 왜냐면 증가한 정도랑 감소한 정도랑 증가한 정도가 같아지는 이 b가 2대 1이에요. 오케이? 이것 때문에 이 넓이랑 이 어떤 넓이가 같아지는 값 찾을 수 있잖냐? 그거 할 때 정적분 해가지고 0이 되는 값 찾거든 사실. 근데 이 b가 2대 1의 b가 성립합니다. 라는 게 돼요. 오케이? 이게 이제 나중에 나오면 다시 또 얘기해 줄게요. 아무튼 우리가 이제 증가한 정도, 감소한 정도로 설명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 오케이? 응. 근데 이제 넓이에 대한 얘기를 이제 이것 때문에 한 거야. 극대극소의 차이. 극대극소의 차이는 2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극대극소의 차이. 적어놓게. 극대 극소 차이. 오케이? 그러면 이제 나머지의 정적분에 대해서 몇 개를 더 적을 거거든? 더 적을 건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제 2차 함수에 대한 정적분이었다면 3차 함수에 대한 정적분이 있어요.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이거 그냥 이렇게 적어. 이거 이제 y는 a의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x 마이너스 베타가 되는데 이것의 넓이는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이렇게 돼요. 이제 3 곱하기 4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이에요. 너희들이 이렇게 기억하는데 이거 적분하면 3차 적분하면 4차잖냐? 그래서 4차가 나와요. 네. 저거까지 쓸 일이 있어요. 오, 있을걸? 있어요. 저거 뭐라? 저기 이제 그러니까 똑같은 거를 4차 하면 되거든요. 4차를 적분하면 4차가 그때 그 차이가. 그리고 이 넓이가 있어요. 이 넓이. 요 넓이가 있거든요. 요 넓이. 정확히 대칭의 남수. 정확히 대칭의 남수에 대한 넓이가 있어. 이 부분에 대한 넓이를 구해주세요. 라는 게 있어요. 오케이? 이거 나 기억 안 나. 근데 이거 위에 거랑 거의 똑같았는데. 4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마이너스 오이구 아니 알파의 4제곱이 될 거예요. 오케이? 기억 안 나니까 증명해볼까? 이거 기억 안 날 때 증명해보자. 내가 이 공식을 맨날 까먹어. 인테그랄 0부터 알파까지 예식 적어봤더니 x의 세제곱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x dx가 되겠습니다. 라는 건데 4분의 1 나오네. 그렇지? 4분의 1 나오는 거 보여요? x의 4제곱 마이너스 2분의 알파의 제곱 x의 제곱. 여기다가 0부터 알파까지 대입하면 마이너스 4분의 1 알파의 4제곱이 되지 않냐? 그러네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공식이 맞아요. 오케이? 이것도 잘 나오고, 이것도 자주 나오고, 이것도 자주 나와요. 그럼 마지막 하나만 더 할게. 마지막 하나가 뭐가 있냐면 얘가 있어요. 4차 함수에 대해서 넓이? 이 부분에 대한 넓이가 있습니다. 라는 거거든. 이 부분에 대한 넓이가 뭐가 될 거냐면, 이것 말고 이것부터 하자. 익숙한 형태. 알파, 베타가 됩니다. 라는 거요. 얘가 이제 y는 x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x 마이너스 베타가 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한 넓이는 무엇이 되는 거냐면, 그렇지. 4 곱하기 5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5제곱이 됩니다. 라는 거예요.
미쳐버리려 그러네 이 친구. 나도 미치겠다 아주. 징해버려. 이 부분에 대한 넓이 있잖냐? 0이고 알파고 마이너스 알파라고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넓이는 이게 이제 4차 함수잖아. 5제곱이 돼요. 오케이? 이거는 5 곱하기 6분의 절대값 A의 알파의 5제곱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돼요. 오케이? 나름대로 규칙성이 있냐? 아무튼 이렇게 쭉 있는 거니까 이거 외워놓으면 유용해요. 오케이? 혹시 설명 안 한 거 있었을까? 여기 뭐, 저 프린테이션. 해줄게. 아니 근데